영화가 좀 길었죠? 일어나서 허리를 좀 돌리시죠. 네. 아, 여러분 일어나세요. 그래갖고 허리가 풀어지지가 않아요. 옆을 보면 민망하니까 저만 보면서 허리를 한번 돌려보세요. 왜냐면 제가 다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한 명은 허리를 풀자고 얘기를 하길 바랬거든요. 사실 다 프린트를 해왔는데 그래도 아이패드가 있어야 좀 준비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다 푸셨어요? 박수 한번 쳐볼까요? 아니, 한 번만요. 한 번만. 박수 한 번. 3번. 5번. 아유, 좋습니다. 박수가 그렇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혈액순환을 위해서 한번 좀 부탁드려봤고요. 제가 이제 제 소개를 할 거거든요. 우레와 같은 박수를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입안이 뭘까요? 입안. 입안은 이제 성소수자라고 하죠. 퀴어의 한국말을 입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반지하는 저희 어떤 예술가 정체성이 태어난 곳, 그 두 개를 합쳐서 이반지하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현대미술가고 작가고 논란의 영화 에밀리아 페레즈의 특별 지휘를 맡은 진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제가 이렇게 자료도 많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오늘 보니까 살다 보면 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말이 많은 사람들, 할 말이 많은 사람들. 3글자로 시네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늘 많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나는 좀 제대로 욕을 해봐야 되겠다. 이 영화는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감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근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시간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지금 말하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면 나의 순서가 온다. 그 얘기 하나를 좀 전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영문도 모른 채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닌데, 밖에 내란수계가 지금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영화 난 재밌게 봤고 이반지하 보러 왔는데 이 뭐 논란이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제가 본 이 영화에 대한 브리핑을 좀 드리고 좀 궁금하잖아요. 대체 이반지하가 왜 이거 주비를 하고 있는지 그죠? 저 플래카드 잠깐 내려줄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저 친구들 위해서. 그래요. 사회에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라서 많이 놀랬을 수 있어요. 이런 자리가. 그래서 제가 이 영화 집을 하게 된 어떤 연유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간단하게 드리고 제가 이제 시각 자료도 또 이렇게 정성 들여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한번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종종 GV 섭외를 받는 사람이에요. 주로 이제 다양성 영화들이 저에게 많이 섭외가 옵니다. 어떤 사회의 어떤 그 구석에 있는 분들, 많이 다루지 않는 존재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배급사가 그린 날의 미디어인데요. 연락이 왔을 때 또 이제 다양한 영화가 하나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서는 2월 24일에 VIP 시사회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좀 예술가다 보니까 이상한 쪼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쪼가 있냐면 남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뭐 리뷰가 어떻고 실제 정보가 어떻고 이걸 찾기보다 그냥 내가 백지 상태에서 먼저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화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GV나 뭐 영화 관련 행사 이렇게 섭외가 왔을 때 어쨌든 작품과 내가 먼저 만나는 경험을 가장 중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 영화에 대한 정보 없이 그냥 뮤지컬 영화인데 상을 많이 받았다더라 정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GV에 왔는데 그때 처음 이제 배급사 관계자분을 만났어요. 근데 저 막 보고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저희 영화가
지금 뜨거운 감자예요라고 해맑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뜨거운 감자가 뭐죠, 여러분? 번역체죠, 번역체. 예. 핫포테이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루기 어렵거나 논란거리를 이제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데 뜨거운 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하는 거의 모든 일들은 이제 뜨거운 감자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뭐 얼만큼 감자길래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예. 그래서 별로 솔직히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그게 어떤 배급사 쪽에서 저한테 주셨던 어떤 당근을 흔드는 예, 어떤 경고였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조금 예, 논란이 좀 있어요. 이런 거였는데 제가 그 말을 좀 사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봤거든요. 아 근데 재밌는 거예요. 네, 저도 자신 있게 얘기하죠. 저는 재밌었어요. 영화를 봤는데 일단 딴 거보다 그 어쨌든 주인공은 그 트랜스젠더 여성이지만 조셀다나 배우가 연기한 그 변호사 리타가 너무 움직임이 되게 유려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저는 노래도 좋았어요. 뭘 좀 그런 노래도 있죠. 뭐 레이리 이런 노래 좀 그죠? 빠빠빠빠빠 이런 거 조금 힘들죠. 그런데 그래도 되게 이국적이다. 예,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못하니까 그냥 들으면서 아 좋다. 그리고 되게 어쨌든 우리가 여전히 영어권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나 스페인어 영화를 또 쭉 보니까 이것도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보면은 어쨌든 뮤지컬 영화랄까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극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배경에 대해서 그냥 뭐 소품이나 딱 그 장면을 찍었다기보다 군중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시각적으로 좋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즐겁게 봤고 트랜스 여성이 나오는데 그쵸 조금 문제가 있죠. 근데 실제 트랜스젠더들도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만나보면 그래가지고 사실 그래 그럴만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서 아 진짜 멕시코 한번 가보고 싶다. 네, 멕시코도 저렇게 약간 태국 방콕처럼 노점 이렇게 거리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네 했는데 저의 이런 모든 영화를 본 좋은 마음이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제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네. 왜냐면 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 굉장히 큰 논란과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흔쾌히 지구한다고 하고서는 이제 한 일주일 전 정도에 아니 좀 일 좀 해볼까? 이러고서는 조금 검색을 했다가 이 어마어마한 논란들을 좀 보게 됩니다. 혹시 이걸 다 알고 오셨나요? 네, 끄덕끄덕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좋습니다. 일단 뭐 제가 여러분들하고 더 대화를 많이 할 건데요.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은 일단은 굉장히 멕시코 배경이 강하게 있어서 당연히 멕시코에서 촬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감독이 백인 프랑스 남성 감독이시고 이분이 멕시코를 시티를 갔는데도 내가 딱히 촬영을 할 만한 어떤 배경을 쓸 때가 좀 되게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프랑스에 세트장을 만들어서 멕시코를 찍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예술가 개인으로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갔는데 그냥 내가 좀 뭐 딱 맞는 게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너무 약간 본인이 누구인지를 좀 잘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멕시코인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예,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멕시코가 아닌 이게 프랑스 스튜디오에서 촬영이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외국 감독이 어떤 타국에 대한 영화를 찍을 때의 미덕이 그래도 뭐냐면 그 국가의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을 많이 고용하는 일인데요. 이 영화는 또 안타깝게도 전체 배우 중에서 멕시코에는 그 에피파니아 우리 마지막 레즈비언 꼭 하필 레즈비언인 예, 그런 여성이 유일한 멕시코인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스페인어 원어민이 아니라서 몰랐는데 이게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넷플릭스가 구매를 하고 이것이 넷플릭스로 이제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유통이 됐거든요. 근데 멕시코나 이런 데서 이제 스페인어권 국가에서 난리가 난 거죠. 억양이 너무나 어설프고 예, 배우들의 딜리버리도 좋지 않고 그리고 뭐 진짜 이건 개치겠습니다. 뭐 가사도 뭐
스페인어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아니다. 뭐 예, 유치하다 등등 굉장히 많은 이 논란에 시달리게 돼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소중한 트랜스젠더 주인공 친구가 굉장히 많은 죄를 예, 진짜 슬픈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멕시코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출생은 스페인이고 미국에서도 사시고 근데 어쨌든 지금 본 주업을 멕시코에서 텔레노벨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스페인어권 문화의 국가들의 아침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선정적인 주제들 있죠. 사랑, 배신, 음모, 신분 상승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거기에 나오고 계시는 이제 배우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스페인어로 했던 트윗을 아마 이 프랑스 감독님과 이 제작팀들은 해독해볼 생각을 하지 않았나 봐요. 아니면 혹은 트랜스젠더고 라틴계고 이제 여성이야. 그럼 오케이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실 상상도 할 수 없죠. 예, 트윗이 파묘가 된다는 것이 우린 그냥 발견하는 건데 그죠? 예, 근데 2024년에 2016년에 트윗이 이제 발굴이 됩니다. 근데 하나만 있으면 그래도 실수했나봐 라고 했을 텐데 굉장히 다양한 이슈에 또 입을 대셨어요 이분이. 예. 그래서 뭐 흑인 인권운동이라던가 또 우리 윤여정 배우님의 아카데미 수상이라든가 예. 코로나 음모론 거의 뭐 입을 안 대는 것이 없으신 진짜 되게 부끄러운 트랜스젠더 분이신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홍보팀에서도 이분을 약간 손절 느낌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공식성상에 거의 못 나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되게 안타깝죠. 근데 아마 이 영화의 배경을 좀 아시는 분들, 배경이랄까요? 그 추가 정보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영화가 이 트랜스젠더 여성이 굉장히 최초로 수상한 분야가 많이 있었어요. 이 영화로.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는데 조금 부족한 트랜스젠더였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당면하게 된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GV를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당연히 배급사에 이제 또 항의 전화를 했죠. 어떻게 나를, 어떻게 이반제로 이거를, 다, 돌려먹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다시 임금 협상을 하면서 이렇게 원만하게,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왜냐면, 저는 일단, 작품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는 대화가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그냥 대놓고, 욕 한번 해보자. 뭐, 나는 좀 마음에 걸렸어. 혹은,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데 나는 사실 영화 봤을 때는 되게 좋았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좀 우리가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영화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난 참을 수가 없다, 나는. 지금 뭐, 어디서 정당화를 해? 이런 분 있으시면 손을 자신있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마이크가 갈 겁니다. 뭐, 여기 PPT 보시고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여러분 막 참을 수 없었잖아요. 되게 분노하셨잖아요, 여러분. 막 이런 영화 불매해야 되는데, 그죠? 난 어떤 부분이 제일 분노스러웠다, 실망스러웠다,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세요. 차 시간 되고 집에 가면 되죠, 그죠? 그래요. 손 드신 건가요? 옷 입으신 건가요? 옷 입으셨어요? 손 드신 건가요? 저기 레일이 폭력이죠, 이렇게. 그죠? 성별을 이렇게 하는 건 폭력이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이반지아 머릿속 생각들에 내 취향 어떻게 부분이 좀 많이 공감이 가기도 하고 네. 저도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왔는데 그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는 거죠. 혹시 즐겼어요? 조금 즐겼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네. 멕시코 사람들은 지금 분노에 차 있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 그렇게 즐거웠어요? 저는 주인공 좀 문제 있으신 트랜스젠더 분이 좀 예쁘더라고요. 어머, 왜 저래? 약간 조금 더티 섹시 느낌 있죠? 약간 두꺼운 섹시 느낌 있죠? 솔직히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내 취향 어떻게 부분을 좀 이반지아님의 말을 듣고 싶어요. 저는 사실 그런
그런 속된 취향 아니고요. 예, 저는 어떤 영화의 어떤 비주얼 이펙트라던가, 예, 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게 좀 재밌었냐면 되게 예산 잘 아꼈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보면서. 왜냐면 이게 좋게 말하면 뮤지컬 영화고 이제 극화했다. 극을 이제 영화로 한 것 같이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연극 같은 거 보러 가면 세트가 정말 실감나게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그냥 물건 하나 놓고 배우들이 연기로서 그 캐릭터로 모든 거를 만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특히 느와르 씬에서 그렇게 어두웁디다. 그렇게 조명을 아낍디다. 왜? 소품이 몇 개 없으니까. 네, 그래서 되게 최소한의 소품으로 이거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좀 흥미롭다. 근데 이게 동시에 논란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면 그만큼 가볍게 다뤘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정말 다 조금씩 찡봉만 하듯이. 예. 그래서 사실 멕시코의 한 영화 평론가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영화 굉장히 이국적이고 다이내믹하다. 대담하다. 그런데 각 부분들, 뭐 트랜스젠더나 마약 카르텔이나 실종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양념처럼만 썼다. 예, 깊게 쓰진 않았다.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좀 깊게 안 쓰면 안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다 깊게 써야 돼요, 그렇게? 막 트랜스젠더 깊게 써야 돼요? 할 말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아, 깊게 써야지. 어디 뭐 가볍게 써? 그렇게 영원히 재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정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저도 한편으로는 그 생각 들더라고요. 저도 멕시코나 남미의 어떤 마약 카르텔 문제가 영상으로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무감해져 있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 남미 국가 당사자분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항상 재밌는 영화엔 마약이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리고 남미 그런 막 뿌연 화면에 막 그저 막 달리고 막 이렇게 그걸 굉장히 영화적인 소스로만 많이 생각을 했고 그것이 뭐 제가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굉장히 그걸 둔감해져 있었다. 왜냐면 그 뒤에 분명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현재까지 멕시코에서 마약 카르텔 관련 범죄로 죽은 사람, 그러니까 실종자들 포함해서 1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10만 명이면 어느 정도냐면 한국의 약간 중소도시 하나의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 가족도 있을 것이고, 예. 관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되게 우리는 장르로서 훨씬 더 많이 소비를 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했어요. 근데 또 좀 소비하면 안 되나? 약간 이런 예, 마음도 동시에 좀 있고요. 예. 그런 취향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미술적인 부분들 이런 게 저는 재밌었고 음악 욕이 진짜 많더라고요, 온라인에. 근데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고 아 좋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OST를 계속 듣고 다녔어요. 저는 막 깐뚜 깨마마스 그래서 막 예, 혼자 막 설거지하고 막 그런데 이렇게 마치 들어서는 안 되는 음악처럼 마치 좋다고 해서는 안 되는 음악처럼 이렇게 유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 취향에는 어떤 윤리가 없는가. 예, 윤리가 없어야 취향이죠 사실. 예,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저는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예. 또 나는 이런 게 좀 제일 불편했다. 혹은 나 이런 거 괜찮았는데? 이런 거 말해주실 분 있어요? 저기 손 드셨네요. 두 분 드셨네요. 이쪽 먼저 갈게요. 가까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이거 봐요. 이렇게 다 손 들기 시작하다가 막판 되면 다 손 든다? 기대하겠습니다. 어떤 말씀 해주실지.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에 작가님이 그 입안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어머. 사실은 저희 딸 친구가 듣고 싶지 않아요. 네, 말씀해주세요. 네. 그 아이디가 네. I'm not 입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많은 디나이얼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게 네. 이렇게 영어로 I am 있고 이 일이 쓰여 있었는데 네. 그냥 갑자기 그게 이게 입안이라는 뜻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나. 그도 아니라고 합니다. 나디반. 예,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말 자체의 뜻은 확실히는 잘 모르는데 대충은 짐작을 하는데 네. 그래서 작가님이 처음에 물어보셨을 때 예. 이걸 아는 척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머. 아니면은 어떤 뭐 차별을 한다는 언어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뭐 할 수 없죠, 뭐 차별하셔도. 제 입장에서. 네. 그 다음에 그 제가 뭐 굳이 뭐 영화를 찾아본 건 아닌데 네네. 뭐 너에게로 가는 길 예. 아, 거기서부터 오실 거예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예. 거기서부터 뭐 여러 영화들을 뭐 최근에는 두 사람이라는 영화도 봤는데 아, 네. 시네필이시네요. 그 언어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 지금 이 영화 자체도 사실은 뭐 그 레즈비언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사실은. 아, 그렇죠. 예. 예, 그냥 영화의 일반적인 전개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쵸, 그쵸. 예. 오히려 반대로 아침 드라마 많이 보시네. 선생님. 예. 아침 드라마 죄송합니다. 말 안 그리고- 끊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히려 그 이제 제가 남자다 보니까 그 멕시코 그 중남미에 대한 이 그 남자들은 보통 그 갱 마약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영화적 관심이 많잖아요. 아, 그래, 남자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오히려 네. 저는 뭐 트랜스젠더 뭐 네. 그런 거는 안 보이고 그냥 한편은 그냥 어떤 영화다, 그냥. 예, 예. 사람 사는 이야기다. 예, 그런 식으로 느꼈습니다.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럼 그리고- 선생님은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그 옛날에는 저도 그 굉장히 혐오하는 쪽이었어요. 어머머. 예. 예. 왜냐면 이제 무엇을요? 뭐 가령 뭐 군대에서 이렇게 누가 더듬었다든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아, 선생님 지금, 약간, 제가 옛날 얘기입니다. 예, 옛날 얘기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예. 뭐 그게 벌써 한 30년도 넘은 아유, 얘기인데 예. 다 그러다 살아있으니까. 보니까 이렇게 예. 상당히 이렇게 외면은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두려웠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네. 저도 많이 좀- 두려운데 이 자리에 섰어요, 오늘. 지금 예, 근데 저는 좀 영화 얘기를 하고 싶었고, 선생님. 예.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안 보였고 네네. 그냥 아유,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영화 그냥 잘 만들어진 영화를 보였다. 그리고 성소자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사람 사는 얘기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저쪽에 아까 손 드신 분 계셨거든요. 예. 마이크 하고 있습니다. 아유,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콘클라베를 보러 왔는데 어머. 시간이 너무 늦길래 네, 콘클럽의 이렇게 외래어가 아니라 또 이렇게 상을 많이 받은 영화 중에 하나예요. 많이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또. 네. 이 영화가 가까운 시간에 있고 집이라고 되어 있길래 네. 집이가 뭘까 좀 특별한 걸까 해가지고 게스트 비짓이요. 그냥 제가 방문하는 것 뿐이에요. 어떤 책임도 없이. 네, 소문에 네. 듣기로 말씀이 많으신 분들이 모여서 네, 맞아요. 이야기하신다 들어 저도 흥미를 느껴서 보게 됐거든요. 네네. 사실 솔직히 저는 트랜스젠더 분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선생님, 근데 영화 얘기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하려고요. 이제 시작됩니까? 네, 예. 트랜스젠더 분이 나오신다. 우리 다 좋아해서 보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트랜스젠더 네. 자체인 여성이라 하시는 분의 일자리를 창출한 이 영화를 소비하고 싶지 않았는데 뭔가 차친 아니고 타친도 여성이에요. 죄송한데. 재밌을 것 같기도 해가지고 봤거든요. 솔직히 저 이런 얘기하면 어디 박제돼 가지고 조리돌림 당하고 아니에요. 네, 저 집 보세요. 가다가 살아있잖아요. 예. LI 분들한테 집단부터 네. 당할까봐 너무 무서웠지만 다 가짜입니다, 엘라이 같은 거. 알겠습니다. 네, 보는데 근데 연기를 좀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 여우 주연상을 좀 꿈꾸셨던 게 너무 탐욕스럽다. 어머, 왜요? 영화 잘하는데? 이쪽으로? 잘하는데도? 나무 주연상을 여보세요. 그 혐오예요. 마이크 뺏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하지만 박수 주세요. 끝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혐오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또 다른 뭐 말씀해 주실 분, 여기. 갑자기 이래, 잠깐만, 여기 세 분. 누구 먼저? 이쪽 먼저 갈게요. 죄송합니다. 예. 그냥 마이크 최대한 조금 덜 움직이게 하려고. 예, 그런 거예요. 두 분 기다리세요. 예. 예, 저 트랜스젠더고요. 어머!
동의하진 않습니다. 아, 네, 말씀하십시오. 이 뭐지? 영화 그 음악 욕을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음악이 도대체 얼마나 구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 스페인어를 잘 몰라서 모르겠고 그쵸. 근데 약간 전체적으로 느낀 게 이번에 오스카에서 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작진들이 그 발언 네. 상 받고 그 발언할 때 트랜스젠더 공동체에 대한 감사 인사 이런 걸 안 전했다고 트위터에서 막 영어 트위터에서 조리돌림을 당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점이랑 같이 봤을 때 약간 전체적인 영화 전체적으로 그 에밀리아가 트랜스젠더 공동체와 되게 유리된 캐릭터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뭐 정체를 숨기고 그냥 남자로 살았을 때도 그냥 혼자만 이렇게 가두고 그쵸. 뭐 변호사를 고용해서까지 그쵸. 저도 병원 다녀봤는데 그렇게까지 할 일 아닌 것 같은데 변호사가 그걸 해준다는 게 참. 네. 거의 서울도 있더라고요. 아, 서울 2010년 후반때 서울에서 어디서 그렇게 의사를 찾을 수 있을까 고민도 해봤고. 네네. 근데 전체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수술을 받고 한 4년을 건너뛰잖아요. 네네. 그 4년 사이에 이제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이제 막 커밍아웃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트랜스젠더로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그쵸. 텐데 그거를 그냥 싹 숨기고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고 그냥 갱단 보스였다가 이제 그냥 좀 착한 드라마틱하게 또 부자 여자로 여자. 살려는 그런 것만 보여주고 그 레즈비언 친구도 그냥 네. 되게 진공 상태에 있는 캐릭터들이라고 느꼈어요. 그 기억 네네. 캐릭터들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슈를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도 약간 머리가 복잡해졌는데요. 왜냐면 너무 여러 가지 할 말이 떠올라서. 네. 일단 그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현재 전 세계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가장 많이 살해당하는 국가 2위예요. 씨발아. 죄송해요. 혐오인 줄 알고. 네. 그래서 이 멕시코의 특히 LGBT 커뮤니티에서 이 영화를 봤을 때는 그 유리된 그 느낌? 진공 상태라는 그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느낌이 너무나 생경했다는 거죠. 예. 아니 현실을 쓸 트랜스젠더 여성들은 막 길거리에서 맨날 막 처맞고 욕먹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막 수술 부위 덧내고 막 호르몬 못 구하고 막 이 난리인데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그냥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내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뭐 그것도 역시 뭐 어떤 뭐 인파워링이다라고 누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여기서 재현되는 트랜스젠더의 모습은 그러니까 실제 멕시코에서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실 태국과 방콕이 트랜스젠더 성소환 수술에 정말 권위자들이 모여있는 곳인 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마치 그냥 정말 쓱 들렸다가 거기는 뭔가 아니었다라는 인상을 지금 주잖아요. 정말 전문적인 사람은 그 텔아비브에 있는 그 의사였다. 근데 그 의사가 뭐해요? 레이디 그죠? 미스터 리 이런 거 하면서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정말 구한 의사가 겨우 한다는 말이 아이고 뭐 이 사람 확신이 있는 거야 이런 되게 기초적인 되게 그죠? 그런 전문 의사가 할 것 같지 않은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처음에 왜 저기를 찝었지? 왜냐면 영화에서 어쨌든 이유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좀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은 약간 좀 그렇다. 예. 뭐 남일이니까 하지만 그렇다. 약간 이런 느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박수도 칠 줄 아시고요. 그리고 여기 먼저 한번 하고 일로 올게요. 아까 손 드셨던 좀 가벼운 얘긴데요. 왜 영화 속 레즈비언은 슬플까? 그 결국에 현실도 슬프던데. 근데 너무 처참해요. 막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네. 실종되고 죽어버리고 그쵸. 너무 슬퍼요. 그래서 네. 그게 또 나는 행복하길 바랬는데 여기서도 뭐 몇 번 만나서 잠도 몇 번 안 잔 것 같은데 그건 알 수 없죠. 장례나 치러주고 조금 화가 났어요. 그래도 성녀 됐잖아요. 아멘. 네. 그리고 그 보면서 리타는 뭘까? 그러니까 변호사. 예. 갑자기 협박당해서
일 다 해주고 뭐 부자는 됐지만 네, 마지막에 또 애 둘 그쵸. 리턴은 뭘까? 근데 저는 네. 이제 뭐 여기서 소수자가 되는 그런 되게 커밍아웃 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렇거든요. 네.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어머. 이상한.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뭐지? 저 여자의 저 끝은 뭐가 남은 걸까? 이 영화에서 그냥 어떤 장치로만 존재하는 걸까? 그쵸. 약간 생각이 그런 느낌도 있죠. 그리고 그녀가 과연, 그러니까 처음에 어쨌든 뭔가 잘 나가는 변호사 밑에서 좀 부당한 취급을 받으면서 능력보다 인정받지 못하고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대체 왜 저렇게까지 갑자기 부자가 되려고 했을까? 맞아요. 그런 식의 깊이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이게 뭐 뮤지컬 영화고 뭐 그런 서사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일반 영화만큼의 충분한 뭐를 주지 않더라도 노래 가사 같은 데에서 조금 넣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초반에는 막 엄마랑 통화하고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정말 약간 어느 순간 그냥 쑥 삭제돼서 그 사람은 진짜 딱 앞면만 있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죠. 그쵸?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왜 레즈비언은 슬픈가? 근데 이게 또 아까 그 트랜스젠더 역할과 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건 약간 뭐 되게 공식 매체는 아니고 약간의 카더라 이야기인데 이 영화가 처음에 그 라틴계 트랜스젠더 여성이 배우가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배우를 모집을 했을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 어떤 그냥 그 배우 지망생이랄까요? 혹은 배우가 그 캐스팅을 갈까 말까 하셨던 분이 남긴 어떤 그런 인터뷰인데 거기에 조건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라틴계 트랜스젠더 여성이고 덩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분이 약간 비꼬면서 하는 말이 얼마나 고생을 시키려고 이렇게 네,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비극적인 서사에 많이 소환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레즈비언이든 뭐 성적 소수자든 등등 간에. 예. 근데 저는 처음 이 영화 봤을 때 아무 이런 정보들 없이 봤을 때는 그냥 저런 되게 극적인 드라마에 어쨌든 되게 적극적으로 주인공으로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나오는 것에 되게 흥미롭게 생각하긴 했었습니다, 사실. 예. 슬프긴 하지만 되게 극 전반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굉장한 민폐, 예, 그런 것들이, 예, 실제 트랜스젠더와 똑같다, 이런 생각도, 예, 많이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 또 마이크 한번 주시겠어요? 또 말씀하실 분도 좀 약간 시동 걸고 계세요. 네. 네. 영화 한 중반 정도 되면서 이게 이반지아님이 왜 이 지구일을 한다고 했을까? 진짜 궁금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네네. 근데 앞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지구일을 한 이유를 만약에 1, 2, 3번을 꼽는다면 네. 간단하게 좀 그게 궁금하고 예, 두 번째는 제가 원래 영화를 많이 보진 않는데 두 가지 정도 좀 작가님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영화 보면은 앵글이 원래 제가 이런 걸 잘 못 보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도 계속 앵글이 여성의 몸을 비추는 앵글이 되게 좀 거슬리더라고요. 제가 네네. 보기에는 그러니까 뮤직뱅크 같았나요? 리타를 비추는데도 계속 가슴 쪽을 비추고 그리고 그 에밀리아의 그 여친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에피파니아. 에피파니아에도 맨 처음 등장신에 보면 이제 엉덩이를 되게 이제 중심으로 약간 카메라 관음적으로 간다. 네네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계속 비추는 게 이 에밀리아의 손 네, 네, 맞아요. 클로즈업을 계속 이제 비춰주거든요. 다양한 매니큐어, 칠한 손, 이렇게 네네. 다양한 동작에서의 손을 계속 비추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그래서 그 손에 주름진 손을 보여주고 싶은 건가라는 생각과 그 다음에 그 굉장히 이 에밀리아가 실제로 엄청 거구다. 네.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위에서 막 계단 위에서 보여주고 막 이런 것들이 제 눈에는 이제 보였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의도된 것 같아요. 감독은 그런 걸 네네.
그 2층 집을 섭외한 것도 그렇고 세트장으로 그래서 그런 작가님에게 좀 궁금합니다. 그쵸. 고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까먹을 것 같으니까 두 번째 얘기부터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카메라 시선에 대해서 그렇게 느낀 것보다 그냥 되게 성적 존재로 찍는다는 정도의 느낌? 그래서 좋은 점은 저 트랜스젠더 여성이 되게 섹슈얼하게 느껴졌다는 거? 예. 그러니까 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매력 있는 존재로, 그러니까 압도적인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뭐 누군가에겐 매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되게 강력한 에너지 그런 걸 뿜는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손이 되게 많이 나온 것 같긴 하네요. 약간 레즈비언이란 걸 알려주려고 그랬을까요? 네. 모르겠네요. 왜냐면 레즈비언 분들이 되게 손을 중시하시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좀 나도 좀 그런 카메라 시선이 불편했다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좀 계시네요. 전 뮤직뱅크를 많이 봐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여자는 저렇게 찍는 거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나 봅니다. 예. 그 GV를 하게 된 건 사실 저는 일단 제가 이름이 이반자이기 때문에 많은 영화가 걸러서 들어와요 이미. 예. 그래서 엔간한 영화는 돈이 맞으면 하는 편입니다. 예. 왜냐면 GV가 굉장히 저임금 노동이거든요 보통.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 임금 맞춰주는 데랑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잘 없다는 얘기예요 맞춰주는 데가. 예. 그래서 임금이 맞으면은 저는 영화가 어떻든 간에 그냥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좋든 싫든. 뭐 그거에 대해서 그냥 대화를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GV는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이 모든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아이씨 어떡하지? 예, 못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맥락이 또 있냐면요. 그런 거 아시죠? 맥도날드 불매하면 한국 지점장분이 자살하시는 거 아시죠? 네. 비슷하게 여기 그린라이트 미디어 배급사에서 이 영화를 칸느 영화제에서 이 영화가 상을 받자마자 엄청난 경쟁을 뚫고 수입을 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병크가 하나씩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참 이런 걸 알면 안 되죠. 이러면 임금 협상이 굉장히 불리한데 이렇게 사정을 알게 된 거예요, 상황을. 근데 그린라이트 미디어에서 굉장히 예술 독립 영화 많이 수입을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데 이 영화를 어쨌든 굉장히 야심차게 수입을 하셨는데 이거야 서브스턴스야 이러면서 이거를 하셨는데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한 그냥 좀 안타까움? 예, 저도 뭐 영화 관계자까지는 아니지만 GV도 하고 주변에 영화 만드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요새 영화 영화관에서 사람들 안 온다 이러는데 좀 그런 마음 아픈 게 조금 있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민폐죠. 예, 감독 한 명의 어떤 선택들이 이게 또 글로벌 유통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도 굉장히 지금 이 홍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고민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오늘 GV도 사실 되게 용기를 갖고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를 해보시는 거죠. 그냥 욕할 거 있으면 다 해보자 이런 식으로 아예 대놓고 하게 된 거고요. 그런 맥락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손을 갑자기 많이 왜 이러세요 여러분? 왜 이래요 시네필처럼? 이쪽 먼저 쭉 갈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영화 보시면서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보면서 좀 이게 뭐지? 약간 속된 말로 짜치는 부분이 레이디. 네, 그러면 됐어요. 네. 레이디 짜셨고요. 방콕에서 수술 안 하는 거 짜증났고요. 그리고 그 제시하고 구스타보하고 사랑할 때 좀 짜셨어요. 약간 그죠 뮤직비디오처럼 찍을 때 저거까지 해? 약간 뭔 상황인지 알겠으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가죠. 왜냐면 이 영화가 그래도 미덕이 좀 속도감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은 너무 이렇게 그거 하네? 그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너무 그런 거 좀 짜치죠. 빠빠빠빠빠 그거 할 때 아빠 냄새가 난다 이런 거 진짜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예, 그건 약간 진짜 비트랜스젠더들의 망상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짜 좀 되게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분 아까 손 드셨던 분? 저쪽 갈게요. 예. 손을 좀 크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 앞전에 얘기해주신 분이랑 굉장히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런 네. 이야기인데, 저도 약간 관능적으로 카메라가 비치는 것을 조금 주의해서 봤는데요. 그래서 예. 약간 그 영화에서 처음에 나올 때 그 페미니즘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다가 뭔가 중간에 많은 것 같아서 용두사미 같은 느낌이 있었고, 네네. 그리고 또 그 트랜스젠더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그 4년의 이야기를 잘라먹었다? 거기에도 너무 공감이 갔던 게, 갑자기 그렇게 하고 나서 아이들이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에 관객들이 서서히 공감을 할까? 뭔가 맞아요. 이러고 나서 갑자기 트랜스젠더의 자아라든지 뭔가 여성성에 대한 고민이 나오면 관객들이 그거에 뭔가 그만큼의 인생의 무게를 몰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들었고요. 그 관능에 대한 것은 저도 처음에는 페미니즘적인 요소가 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카메라를 잡으시지? 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리타가 상에 올라가서 일부러 관능적인 포즈를 취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뭔가 그런 관능적으로 보는 대상화에 대한 어떤 그런 희화화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이런 부분에서 네, 이반지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 봤을 때 텔레노빌라 생각이 딱 들었다고 했잖아요. 텔레노빌라를 영화한 것 같다. 근데 텔레노빌라는 진짜 떡하면 다 그거거든요. 성적인 어떤 표현이 자유롭게 있고 극단적인 어떤 관능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배광고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많이 쉴드를 쳐주자면 예, 그런 느낌을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뭔 얘기 하셨죠? 빨리요, 하나만. 그 4년의 시간. 4년의 시간, 그쵸. 저는 그거 보면서 그거 같았어요. 그 왜 임신한 여성 있으면은 자기야 나 임신했대. 응애 이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노래 조금 나오죠. 뭐 지옥 같았어, 뭐 성형수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되게 그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사실 주변에 트랜스젠더가 실제 많이 있거든요,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이들이 왜곡돼서 나와도 아유 그런가 보다 싶고 말아요. 왜냐면 실제랑 너무 다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주변에 남성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남성 영화에 나와도 뭐 별 생각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비슷하게 예,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비판적으로 사실 처음에 안 봤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많이 이제 꼬아온 거죠. 실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예.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뭐랄까 트랜스젠더를 볼 때 재밌는 부분만 갖다 썼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들이 보기에 뭔가 드라마틱한 변신, 예, 정말 뭐 수술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 후에 사후 관리도 있고 너무너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냥 정말 뚝딱 하고 나니까 끝났고 4년 되니까 막 모든 것이 다 깔끔해졌고 이제는 아이까지 원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욕심 많은 어떤 그냥 탐욕이 전부인 사람처럼 이렇게 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러면서 좀 되게 납작하게 재현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아까 예. 죄송해요. 저분이 먼저 가자. 그 상담만 받고 그냥 지나쳐 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돌이켜 보면은 이 영화의 모든 요소들이 다 그런 식으로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참 이퀄리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뭐 하나 깊이 이렇게 그죠? 머무르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마약 카르텔 보스여야 했는지도 모르겠고 왜 멕시코가 배경이었어야 했는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무슨 실존 인물을 배경으로 한 거면은 그 사람이 거기에서 낳고 자랐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냥 당연히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힌트 드릴 수는 있습니다. 감독이 원작으로 삼은 어떤 소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설에 트랜스젠더 그런 보스 같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대요. 주인공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모티브로 시작을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마 멕시코 이런 거는 뭐 마약 카르텔 이런 스토리 만들다가 그냥 찜한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예. 네, 그것도 그렇고 또 에피파니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뭐 이런 어떤 레즈비언 관계가 있을 거라고 당연히 예상은 했지만 그러니까 근데 당연히 리타일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아니 처음부터 막 대놓고 노린 것처럼 마치 리타와 그런 어떤 성적 긴장감이 있는 장면들을 연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전 못 느꼈는데요? 그래요? 제외하는 장면에서 막 마치 너를 보고 싶어서 왔어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잖아요. 맞아. 근데 갑자기 애들 내놓으라고 하고 맞아. 아니야, 네 친구 데리고 온 거 아니야. 내 애들 데려와.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 작중에서 에밀리아를 가장 사랑하는 인물이 누가 봐도 리타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왜 그냥 리타를 갑자기 동생 같다고 막판에 하고 갑자기 에피파니아를 데려오는데 왜 여태껏 아무한테도 추파를 안 던지다가 갑자기 에피파니아한테 던졌는지조차도 잘 근데 여성과 여성이 친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있죠. 우정이란 있는데. 것도 있잖아요, 세상에. 네, 그렇죠. 뭐 다 성적인 관계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굳이 차라리 그런 관계가 아예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굳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에피파니아를 데려온 게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네. 그냥 쓰고 버린다는 느낌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강했고 이 둘이 왜 사랑에 빠졌는지도 전혀 모르겠고 그거는 뭐 있겠죠, 사정이. 어쨌든 작품에서는 그게 좀 어느 정도 그 핍진성이 있게 인관성이 있게 드러났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쓰고 버린 것 같아서 좀 아쉬웠고 또 사실은 저도 재미있게 봤고 감동적인 장면들이 있었어요. 저도요. 예. 공감할 수 있는 장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리타도 그렇고 그 전 부인 캐릭터 제시카도 그렇고 그 독백 장면에서 어떤 자신의 욕망이나 결핍에 대해서 노래하는 장면들에서 어떤 페미니즘적인 의식을 가지고 제작진이 최소한 여성 인물들을 다양하게 다루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강했어서 이게 좀 책임감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고 리타 캐릭터가 그 돈을 원하고 약간 지친 현대인 같은 캐릭터로 처음에 나오잖아요. 네, 한국 사람 같았어요. 네, 그것까지는 공감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왜 정의감에 불타오르는지 왜 그런 돈은 부분도- 벌만큼 벌었으니까 갑자기 네. 정의도 조금 챙기고 싶은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웠고 마지막에 그냥 커밍아웃을 했으면 다 해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굳이 그렇게 약간 비극적인 결말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한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너무 있었어서 감동적인 장면들도 있었고 분명히 재미있었지만 다 보고 났을 때 내가 뭘 본 거지라는 생각들이 맞아요. 드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도 꾸준히 머무르지 않아서 그것이 네. 미덕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되게 여타 논란이 없었다면, 그죠? 네. 혹시 어떤 부분이 딱 감동 있었던 장면 꼽으면 뭔 것 같아요? 저 되게 상투적일 수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나와서 노래하는 장면 있잖아요. 저도 그 장면 되게 좋았습니다. 그 실종자 가족들이 나와서 그 검정 화면에 이렇게 증명사진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합창하게 되는 그것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좀 되게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그 제시가 마니타스가 이제 죽었다고 통보를 받고 스위스로 보내지잖아요. 근데 멕시코에 살다가 스위스에 가서 막 눈을 맞으면서 여기는 내 땅이 아닌데 여기 왔다고 할 때 저는 약간 울컥했어요.
네, 좀 그런, 그러니까 이게 노래 때문일까요? 뭔가 이렇게 좀 그 심파가 있어요, 그죠? 네, 그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손 드셨던 분도, 예, 맞아요. 진짜 왜 이렇게 네, 저는 그 감독이 뭐 어느 정도 이제 영화에 중간중간에 페미니즘적인 메시지를 넣고 싶어 했던 건 알겠는데 되게 한편으로는 감독이 생각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대체 뭘까를 또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왜냐면 이제 마니타스로서는 되게 굉장히 감독이 생각하는 남성성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런 마초이즘적인 그런 끝판왕을 네네.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갑자기 이제 텔아비브에서 무슨 뭐 미녀는 괴로워처럼 진짜 아까 그쵸, 말씀하신 그쵸. 것처럼 미녀는 괴로워처럼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고 그쵸. 나서 이제 네. 노래에서도 말한 것처럼 몸이 바뀌면 뭐 사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 뭐 내 소울이 바뀌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네네. 갑자기 이제 에밀리아로 이제 젠더 어퍼밍 하고 나서는 되게 여성성, 그 감독이 생각하는 그런 여성성으로 막 엄청 모성애가 엄청 뛰어나고 네. 이제 앞으로 아픈 사람들을 다 내가 감싸 안을 거고 자기가 한 짓인데 그쵸. 막 내가 싼 똥이지만 그래도 내가 치워주니까 어디니 약간 이런 그러니까 거죠. 자기를 막 이렇게 뭐 무슨 엄청난 이제 그런 모성애가 뛰어난 사람처럼 그 여성이라면 의뢰 그런 것처럼 네네. 그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도대체 감독이 말하고 싶은 그런 남성성과 여성성이 무엇인가 트랜스를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그런 부분이 계속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둘 다 있어요. 하나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왜 나중에 노래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고 뭐 반은 아빠고 반은 엄마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나 기계적이고 비트랜스젠더들이 갖고 있는 되게 판타지 같다는 느낌도 있으면서 솔직히 실제 트랜스젠더들도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왜냐면 이 차별 사회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본인을 설명해야 될 언어가 없으니까 기존 이분법적인 그 성의 언어로 본인을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감독이 뭘 알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건지에 대한 좀 저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정말 몰랐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예, 그래서 저는 현실 트랜스젠더들을 같이 보고 생활하고 영화도 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자라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쓰는 언어도 결국 기존 권력의 언어를 빌어다가 우리 언어를 계속 개발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게 항상 완전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뭐 감독 의도와 다르게 멀리 나간 걸 수도 있는데 마니타스가 아까 말한 대로 커뮤니티랑도 유리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쓸 수 있는 언어가 결국 그냥 남자 반이고 여자 반이고 내가 뭐 남자였다가 여자가 됐고 이 정도의 어떤 그 젠더 관련 표현 정도밖에 이게 소화되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그런 좀 약간 좋은 해석. 예. 그랜날의 미디어를 위한 해석 이런 거 조금 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얘기해 주실 분 아까 여기 잠깐 제가 혹시 놓치면 이렇게 좀 항의해 주세요. 네. 어떻게 끝낼 시간이야? 빨리 말하세요. 네. 네, 저는 그 여기 적혀 있는 것 중에 문화 전유하고 제국인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 사실 이 영화 자체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었던 부분이 기본적으로 그 크리에이티브 팀이 전부 다 멕시칸과 관련된 인물이 하나도 없는데 그 중에서는 인물들이 자기 스스로를 멕시칸이라고 그쵸. 인식하는 것도 있고 네. 또 멕시코의 실제 지명과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하다못해 좀 진부한 방식으로라도 그 음악을 사용함에 있어 뭐 멕시코 전통악기들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진부한 방식조차도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면피도 하지 않았던 네네네.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그러면서도 이게 너무 뭐 개도주의적이거나 너무 혹시 좀 오리엔탈리즘적인 게 보일까봐 그거를 좀 한 발 또 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네. 이게 극중 에밀리아 페레즈의 욕망이 선명하지 않은 것처럼 영화의 특색도 네네. 되게 무색무취하다고 느껴졌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그 예술 활동을 하시니까 네. 창작자 윤리와 연관 지어서 네.
좀 당사자성이 없는 주제에 대해서 내가 할 때 네. 만약에 내가 소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는 뭐 당장 그 창작 활동을 하실 때는 어떤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빨리 말할게요. 시간 별로 없죠. 예. 이런저런 논란이 있긴 한데 우리가 더 얘기해야 될 거는 그러면은 다음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특정 커뮤니티를 소외시키지 않고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왜냐면 외국 감독이라고 그 나라 얘기를 만들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술이란 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 생각은 좀 들어요. 이제 제국인들은 좀 영화를 그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좀 들어요. 왜냐면 이 프랑스 남성 감독님이 뭐 실제 얼만큼 대단한 비주얼 디렉터로서 혹은 이야기를 만든 사람으로서 위대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은 지금 현대사회의 맥락에서 본인의 위치가 어딘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좋은 영화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영화의 퀄리티뿐만 아니라 나의 위치 있잖아요. 프랑스란 너무나 많은 식민지를 거느린 나라 출신이고 영화 자본에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음 작품에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을 거예요. 네, 저는 이 트랜스젠더 배우가 자살할까봐 겁도 나거든요. 솔직히 너무 많이 캔슬을 당해서. 왜냐면 한국은 또 그런 지금 최근에 그런 김세론 배우 사건도 있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일단 제국인들이 좀 양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최근에 여러 지금 내란 수계도 밖에 있고 파시즘과 이런 사회가 자꾸 완전 보수화되고 과거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이들이 점점 더 뻔뻔해질까봐 조금 두렵기도 해요. 저는. 이제는 면피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영화 관련해서 아까 주인공이 그런 트위터 병크가 터졌을 때 감독이나 제작사가 굉장히 빠르게 입장을 냈어요. 비판 성명을. 그러니까 손절을 되게 빨리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하긴 했지만, 저한테는 계속 어떤 그런 찜찜함이 남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도 저 감독은 계속 잘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그냥 되게 이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느낄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와 동시에 이렇게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 트랜스젠더를 섭외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윤리적인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아무 일도 아니지만. 네. 근데 그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 영화는 실제로 저 배우는 트랜스젠더 레즈비언이 맞으세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살고 계시거든요. 부인이랑. 그렇게 캐스팅을 했음에도 또 이런 병크가 터졌을 때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사람을 추적해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SNS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다 추적하게 됐는데 어디까지 추적할 수 있는가? 특히 이렇게 글로벌 유통이 됐을 때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되게 논란 많은 남자 배우 해외 영화에 잘 출연하잖아요. 왜냐면 그들의 트윗이나 여러 그것까지 영어권 국가에서 한국어를 검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한 고민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이대로 쭉 가면은 정말 트랜스젠더 영화가 나오기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 솔직히 그 고민이 더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이런 소수자는 소수자만 연기를 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정말 얼굴에 검게 칠하고 흑인 연기하고 이거 정말 안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맞긴 한데 계속 이렇게 확정하다 보면 그냥 소위 말하는 정상성으로 대표되는 역할들은 너무 쉽게 그냥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소수자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인물의 영화는 더 나오기 힘들 것 같다는 거죠. 투자자들도 당장 리스크를 느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좀 현실적인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나 자신을 알자. 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트랜스젠더 한 명의 삶이 우리 모두의 이슈이다.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갔네요. 그죠? 네. 그래도 여러분 여러 논란 속에 좀 고민 많으셨을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되게 즐거운 대화를 나눴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세요.